안녕하세요. 아쿠맘의 원포인트. 자, 여러분들 촬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죽공예를 시작해보니까 촬영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쓰는 걸 듣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촬영으로 뭐 가죽을 따는 그 재단하는 화면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촬영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뭘 하나 만들고 싶을 때는 칼로 그냥 재단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요, 꼭 촬영이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손재단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촬영이에요. 그러면 촬영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촬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촬영들, 가지고 있는 촬영들 중에서 8가지만 한번 뽑아봤어요. 자, 여러분들 위에 4개, 아래 4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자, 이렇게 엎어놔 볼까요? 뒤집어 놓으면 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다시 뒤집어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촬영들은 일반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위에는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아래를 보니까 칼날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칼날이 있습니다. 촬영을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칼날이 아래쪽에 가게끔 이렇게 보관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만져도 손을 베이거나 할 정도로 날카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엎어 놓으면 움직일 때 아니면 다른 것들하고 부딪힐 때 칼날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알고 이렇게 만지니까 손이 베이지 않지만 무심결에 움직이시다가 손을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칼날이 아래쪽에 가게끔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런 일반 촬영들은요, 신설동에 가시면 패턴 들고 가시면 한 2, 3만 원에서 아주 복잡하거나 그러면 5만 원, 그 사이즈가 크거나 하면 5만 원, 요 쇠가 들어가는 가격이나 공정, 여러 가지 공정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사실 이런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재단물 같은 경우는 손으로 계속 만들기가 참 어려우니까 꾸준히 저는 요거를 가방 제 모모로 사용하거든요. 제가 가방에 사용하는 모모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난 앞으로 계속 이 모모를 가방에 달 거야. 그러면 내가 만드는 가방에는 요 디자인이 계속 올라오겠죠? 그럼 요런 모모가 달린 거는 아쿠맘의 가방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맞춰서 쓰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두 개만 만들고 말 거면 촬영을 제작할 필요가 굳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 옷 모양을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맞추셔서 사용하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싸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우선은 재단물이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이런 곡선 물론 손으로 재단해서 예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한두 개만 할 게 아니라 또 많이 사용할 경우에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절단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재단물이 우선 깔끔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재단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촬영을 떠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죠? 저 보니까 꽃을 성형하는 영상을 한번 내보내 드렸는데, 자, 꽃 성형할 때 이 촬영을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자, 이쪽 나비 촬영은 위아래가 벙 뚫려 있는데 꽃 촬영은 막혀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스펀지라는 건데요. 스펀지로 칼날 안쪽에 이렇게 스펀지를 넣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는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하죠. 요 끝이 다 뾰족뾰족하고 여기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꽃잎 사이사이가 되게 간격이 좁고 얘를 일반 촬영으로 해서 꾹 눌러서 하면 이렇게 예쁜 또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촬영으로 제가 땄는데요.
어떠세요? 끝이 뾰족뾰족하게 예쁘게 나왔죠? 모양 그대로. 근데 일반 촬영으로 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수 촬영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특수 촬영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촬영 맞추려고 제가 이 꽃 그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알려주세요. 아, 이거는 일반 촬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져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거는 일반 촬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수 촬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특수 촬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제가 아까 요 일반 촬영은요, 그냥 패턴을 가져가시면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런 특수 촬영들은 CAD 파일을 가져가셔야 돼요. CAD 파일을 전송해 드리면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얘기해서 예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이즈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교류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죽으로 프레스로 누르면 위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얘가 쏙 들어가요. 손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 이 스펀지가 단단해서 쑥 들어간 다음에 딱 요 칼날로 딱 이렇게 따지면 얘가 여기서 이 스펀지로 해서 쓱 밀려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데 제가 특수 촬영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또. 그러니까 일반 촬영, 특수 촬영인데 그냥 이렇게 특수 촬영 하나, 여기 또 새로운 거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제가 스프링 도트 넣는 위치, 펀칭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요 펀칭은 요 촬영하고 다를 게 없죠. 요 그냥 특수 촬영하고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요거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랭선 보이시죠? 랭선까지 같이 맞춘 거예요. 보시면 스펀지랑 칼날 사이에 이렇게 하얀색 그 철심 보이시죠? 요게 랭선인데요. 자, 요 하트도 마찬가지로요. 두 개 다 랭선이 있죠. 자, 이 랭선은요, 제가 요 촬영은 정보를 넣어드릴 때, 자, 사장님 저는 3T짜리 통가죽을 사용할 거고요. 엣지에서 안쪽으로 2mm 안쪽으로 해서 랭선을 그을 거예요 라고 제가 원하는 두께까지도 드려야 돼요. 이렇게 안에 랭선이 있는데 이 두께가 맞지 않으면 랭선이 일정하게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내가 사용하는 가죽 두께까지 드려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베지터블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열 프레스로 하지 않고 그냥 눌렀어요. 그냥 눌러서 했기 때문에 표시가 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열 프레스를 눌러서 하면 훨씬 더 예쁘겠죠. 그리고 베지터블이 아닌 경우도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열 프레스로 해야 예쁘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8개의 촬영을 소개해드렸는데 위에 4개 일반 촬영과 아래 4개 특수 촬영 중에서 특수 촬영 그리고 열 프레스를 가해서 랭선까지 하는 촬영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보시면 촬영을 뭐 크게 이렇게 일반 촬영과 특수 촬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도무송 촬영 뭐 이런 거 들어보신 것 같아요. 도무송 촬영이라고 특수 촬영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 얘네들도 도무송 촬영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도무송 촬영은 뭐냐면 톰슨 촬영을 그 영문으로 된 톰슨 촬영을 일본인들이 톰슨이라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송이라고 톰슨이 일본 발음으로 변환돼서 도무송 촬영이라고 변화된 거고요. 이런 촬영을 일반 촬영을 여기가 나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무판에 부착해서 이런 목형에다가 금속을 다 이렇게 이런 칼날을 다 박아가지고 그 목형의 칼선에 스펀지를 거기서 다 붙이시는 거예요. 붙이셔가지고 찍어주는 거를 도무송 촬영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뒤에 보이시죠? 나무판이 들어있는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해가지고 일정한 모양을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도무송 촬영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현재로서는 뭐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그런 거 도무송 촬영으로 해야 돼요. 이런 안에 복잡한 구조들이 있고 섬세한 구조들이 있을 때 그때는 일반 촬영으로 하기 힘드시고요. 그런 특수 촬영을 만드셔야 되는데 뭐 일정한 모양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내고 싶다 하면 이런 목형에 칼날을 계속 일정하게 해서 같은 모양을 여러 개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안에 일정하게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야 된다 하면 그런 모양대로 촬영을 목형에 박아가지고 따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반 촬영과 특수 촬영으로 나누는데 이 특수 촬영 안에도 여러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 촬영은 사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기본은 하신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촬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